안녕하세요. RMD리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어제 절치에 이어 오늘은 태지를 함께 알아볼게요. 절태양을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 차이는 있죠.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 이 12운성은 사주팔자 전체를 보고 먼저 음양오행의 생극재화를 보고 또 격곡이나 용신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이것은 보조적인 것으로 도구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태지, 태는 아이벨 태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우리가 이렇게 앵태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였다면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점과 같이 하나 생명이 이제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존재는 하지만 이게 언제 또 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도 초기에는 이 아이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기간을 3개월 정도 우리가 가지지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존재는 있지만 아직 완성된 무엇을 이렇게 자라거나 성장한 그런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태의 기운은 그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엄마 뱃속에 있기 때문에 평온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모순적인 것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권태로움도 있고 늘 조심성과 이제 소극적인 면도 있고 또 엄마에게 의존한 상태이니 의존성이 있는 그런 기운들이 다 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과 대립을 싫어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 명절을 봤을 때 상담을 했을 때 그분은 일지가 태에 있는데도 경쟁과 대립을 좋아하셨습니다. 그것은 관살이 좀 많으신 분이었고 그래서 역시 사주는 12운성만 바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을 헤아리고 거기에 이것은 도구적으로 본다는 것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12운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태는 존재는 이제 막 하지만 그 형체가 막 이렇게 대단히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좀 늘 불안하다 이런 기운입니다. 태에 있는 간지를 제가 다 적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갑이 유에서, 병이 자에서 태, 화토동법으로 무토도 자에서, 경금은 신에서, 임수는 오에서 태, 을목은 신에서, 정화는 해수에서 태, 화토동법으로 기토 역시 정화와 같이 해에서 태, 신이 인에서 태, 개수가 사화에서 태. 그러면은 태 일주를 제가 또 표시를 해놨죠. 병자, 무자, 이모, 정해, 기해, 계사는 일주가 태지인 분들입니다. 태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론 공부할 때 이런 일주들은 이 태의 성격 성향이 있겠구나 이거 생각해 두시면 다음에 공부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어제 절지는 지지가 정관에 이렇게 편관과 편재에 해당이 되는 십성이었는데 이 태는 이 지지 글자가 정관에게 정관과 정재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반대 계절이기 때문에 반대 계절이란 것은 예를 들어 계사를 볼까요? 계사는 수의 계절인데 수의 계절 반대는 수는 겨울이죠. 겨울 반대는 여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반대 계절이 태에 있다는 것은 절과 태는 내가 극을 하거나 극을 받거나 그런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요. 그런 부분도 개념을 좀 잡아 두시고 자 그러면은 비겁부터 우리가 그 통변수를 볼까요? 비겁이 태지에 있으면 어제 절지가 비겁이 절에 있을 때에는 그 형제의 관계와 인연이 아예 단절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겁이 돼 있으면은 형제 관계가 단절까지는 아니고 조금 소원해진다. 사이가 좀 왕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모습. 그리고 비겁이 태라는 것은 일간인 내가 태지에 놓인 것도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간인 성향이 조금 의타심이 많습니다. 이타심 아니고 의타심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좀 많다. 이것도 제가 임상으로 봤을 때 그분이 좀 간살이 중중하셔서 보기엔 좀 카리스마 있고 리더의 기질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보면은 굉장히 주변 가족들에게 의존적인 성향이셨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보니 일지에 태지를 놓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12운성으로 단서를 얻게 되었지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식상이 태일 때 식상은 일간의 표현력입니다. 그러면은 식상이 태라는 것은 이제 막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잉태된 모습으로 겁이 좀 많고 늘 소심하고 매사에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소극적이다. 그리고 이 절과 비슷한 형태로 남성의 식상은 처가인데 태지에 있으면 처가와 인연이 좀 없다. 이런 모습 됩니다. 그리고 여명은 절과 비슷합니다. 이것도 산액이 좀 있을 수 있고 산액이라는 것이 뭐 아이를 갖거나 낳을 때 뭐 어떤 병 같은 거 그런 거지요. 산액이 있거나 좀 자식에게 휘둘린다 할 수 있습니다. 휘둘림. 이런 형태가 식상이 태일 때. 그리고 재성이 태일 때는 이제 좀 좋은 말이 나옵니다. 재성이 태지에 있으면은 일단 두뇌가 좀 명석합니다. 똑똑하다 이런 말입니다. 두뇌 명석하고 또 재성이 태면은 행동이 민첩하고 그리고 좀 그리고 계산적이기도 합니다. 계산적이고 그래서 재성이 태지에 있으면은 정밀한 직업 있지요. 정밀한 직업에 종사하면은 적성에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직업에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남자가 근데 재성이 태지에 있으면은 의외로 잔소리가 좀 많습니다. 잔소리가 많아서 부부 사이에 이제 다툼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남자가 잔소리 많으면 싸울 일 많겠지요. 그런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성이 태지다. 관은 우리가 높아야 좋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런데 관성이 절이나 태에 이렇게 있으면 좀 미약한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되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관을 좀 무시합니다. 여자에게 관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을 가볍게 여긴다, 경시한다. 그리고 실제 남편이 무능하기도 합니다. 절이나 태지, 절은 인연이 좀 끊어지는 그런 형태라면은 태에 있다면 좀 유약한 모습, 남편이 좀 무능한 모습. 그리고 남자에게는 이 관성이 직장이지요. 그래서 직장 이동수가 좀 많다, 직장에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운에서 이 관성이 태지로 되는 운이 온다면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 형태로 절이나 태가 관성이 절이나 태가 되는 운이 오면은 직장을 그만두고 좀 사업을 하려는 개인 사업을 하려는 그런 형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관성이 태에 있는데 만약에 태에 있는데 이 글자를 합하거나 합형충하면 남편 덕이 없습니다. 남편의 덕이 없다. 남편 덕을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개수가 일간에게 관성이 된다 그러면은 뭐 병화나 정화가 되겠죠. 정화일간이 개수가 있는데 지지의 살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관성이 태지 있는데 이 글자를 하평충하고 있으면은 남편 덕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이 태지에 있으면은 인성은 항상 어머니지요. 모친이 좀 유약한 모습입니다. 모친 유약. 태지 엄마 뱃속에 있는 그런 형태. 유약한 모습이고 또 반면 인성이라는 것은 일간에 좀 그런 인성적인 것도 되죠. 그 사람 인성 좋다 하는 그런 인성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인성이 돼 있다는 것은 좀 고집이 의외로 고집이 강합니다. 그런 고집으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 쓸쓸해지는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특징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지에 있으면은 태지는 항상 천우신조가 함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벨테로 엄마 뱃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천우신조가 함께 해서 뭐 어떤 위험한 일 있죠. 죽을 뻔한 사고라든지 그런 사고를 당해도 이 태를 깔고 있는 일주들은 구사일생으로 자신만 이렇게 겨우 살아난다든지 이렇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 모습이지요. 그래서 절태는 좀 약간 유약한 모습. 이런 거 딱 생각하셔서 다 접목시키면 됩니다. 평온하고 엄마 뱃속에서 편온하지만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불안하고 너무 권태롭기도 하고 또 늘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조심성 있고 소극적이고 타인에게 의존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지요. 그리고 경쟁과 대립은 자신이 유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 대립을 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하지만 중요하게 포인트만 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또 양이네요. 양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절사주 자연이는 다음 시간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